이쪽 질문이요? 없고요. 없으시면 넘기셔서 148쪽 질문이요? 48번이요.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는 am분의 am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3, s6 이렇게 줬을 때 s8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지요? 자, 지금 쳐다보니까 거기 주어진 식을 먼저 해석을 하시면 몇 번째 항을 n 플러스 몇 번째 항을 2번째 항을 몇 번째 항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뭐하고 나누고 됐냐 안 됐냐?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을 몇 번째 항으로 n번째 항으로 뭐한 게 나눈 게 어떻다? 같다. 됐니? 그러면 해석은 그건데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셨으면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n 플러스 2번째를 n 플러스 1번째로 나누는데 얘네들의 항 차이가 얼마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가장 기본은 무슨 수열과 무슨 수열이 존재하는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를 나누는데 요놈의 식기와 다음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도 마찬가지로 항 차이가 몇 개나? 하나 나겠지. 항 차이 하는 놈끼리 또 나눴단 말이요. 근데 그 결과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같다며. 그러면 그 나눈 결과들이 변하겠니? 일정하겠니?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나눈 결과가 일정하다는 건 얘는 무슨 수열에 대한 얘기를? 그렇지. 등비 수열을 알려주는 이게 일종의 점화식이라는 표현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지요? 그럼 얘가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 등비 수열에 중괄호 안에 뭐 나와 있으니까 an 나와 있으니까 이게 n번째 항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s3 그럼 얘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합. 그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합이니까 등비수열 합을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 판단한 것 48번에서는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얘의 초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럼 그대로 S3를 표현하게 되면 S3는 뭐 마이너스 뭐분의 R 마이너스 얼마? 1분의 A1 곱하기 다음에 R의 몇 승? 3승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요 결과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냐면 문제에서 78이라고 알려줬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S6이라는 놈의 식기를 쳐다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R-1분의 A1의 R의 몇 승? 6승 마이너스 1로 표현되면서 이게 결과가 얼마라는 걸 2184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얘가 2184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요 식기 쳐다보니까 R의 6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건 R의 6승은 3승의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R의 3승 마이너스 1과 다음에 R의 3승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되냐 안 되냐? 그럼 고놈의 식기에서 여기 쳐다보면 이만큼이 묶이면서 얘하고 요만큼이 묶이면서 이게 바로 누구랑 똑같아? S3랑 똑같잖아. 맞아 틀려? 그럼 요 식기에서는 S3 곱하기 다음에 R의 3승 더하기 1이라는 놈의 식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2100 얼마? 8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요 식기에서 그대로 정돈하게 된다면 S3가 얼마였으니까 얘가 78이었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 78이니까 그대로 나눠주게 된다면 R 3승 더하기 1은 나눠주면 아마 28 나오겠지. 됐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요거는 직접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럼 28 나오게 될 테니까 R의 3승이 얼마로써? 27. 그럼 R이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R이 3이니까 그대로 주어진 식에 갖다 놓게 되면 얘는 2분의 다음에 A1 곱하기 R의 3승 갖다 놓으면 27이니까 26 한 개 얼마로? 78로 표현될 것이고 약분하면 16이고 약분하면 얼마? 6 나오잖아. 그럼 얘 6 나오니까 또 A1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A1 나왔고 R 나왔는데 그때 S8 구하라네? 그럼 S8이라는 건 몇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첫 번째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 그럼 요놈의 식기 수열아 불러라. 시작! 숫자 넣어서 불러.
3이 8제곱 나오지. 그렇지. 이걸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고. 됐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넘기시고. 자, 149쪽 질문이요. 1152번. 1152번 첫째 항이 얼마인? 1인 수열 하면서 또 중괄호 안에 얼마?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AN 플러스 1은 AN보다 크다. 해석을 하시면 몇 번째 항이? 1번째 항이 몇 번째 항보다? N번째 항보다 뭐다?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의 쉽게는 항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커진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다른 경우는 현재 모릅니다. 다음 두 번째 나조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4 곱하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4의 n승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지금 나조건에 좌변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나와 있죠? 다음 우변에 4 곱하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나와 있잖아.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지금 이 1152번에서는 나식을 조금 변형하게 된다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요 놈을 쉽게 해서 마이너스 얼마 4 곱하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넘겨놓고 보니까 이게 어떤 완전 제곱식이 나와? 요 놈은 누구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나오게 되겠지.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4의 몇 승? n승이 되는 거라고. 그럼 4의 n승인데 4의 n승이라는 건 4는 누구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의 n승과 같을 것이고 그때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어? 2의 n승의 뭘로? 제곱으로 봐도 상관없지요? 그럼 어떤 놈의 제곱이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AN 빼기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에는 플러스 2의 n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n승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AN이 크다 그랬어? AN 플러스 1이 크다 그랬어? AN 플러스 1이 크니까 이 결과는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 찾은 식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의 n승인 거고 이때는 얘는 해석하면 몇 번째에다가 있게 되고 n번째고 얘는 몇 번째니까 n 플러스 1번째니까 우리가 만약에 뺀다면 n번째에서 빼는 게 편한 거야? n 플러스 1번째에서 빼는 게 편한 거야? 그렇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에서 빼는 식으로 바꾸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마이너스 n번째가 얼마로써 2의 n승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뺐어? 어떤 항들 사이에 뺐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뭐 아니면 등차 수열 아니면 또는 그게 뭐하는 변하는 무슨 수열? 개차 수열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다면 여동식에서 뺐는데 이렇게 2만 나왔어. 그럼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짜리? 2짜리. 근데 얘가 뭐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n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 그렇지. 개차 수열이 될 거야. 그때 여기서 몇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어? 8번째 항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개차 수열 풀이는 지난 시간에 그대로 등차처럼 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하는 건 8번째니까 여기에 n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무조건 갖다 넣으라고 얘기했죠? 그럼 1부터 갖다 넣게 되면 A2-A1이 2의 몇 승으로? 1승 될 것이고 A3-A2도 얘는 2의 몇 승으로? 2승 될 것이고 A4-A3는 2의 몇 승으로? 3승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 몇 번째 항이니까 8번째 항이니까 A8에서 얼마 빼주면 돼? A 7을 빼게 하는 2의 몇 승으로? 7승 나오게 될 것이고 야들을 싹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뺐으니까 반대로 그럼 좌변은 A8에서 얼마 빼는 게 될 것이고 A1이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2의 1승부터 2의 몇 승까지를 7승까지를 더해야 되겠네? 그럼 얘네들 더하는 게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등비수열의 합이죠. 초항 얼마면서? 2. 다음 공비는? 2. 그러면 불러 시작. 2-1분의 2 곱하기 2의
실수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근데 A1은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풀어내시면 되겠죠. 됐니? 다음 없으시면 일단 정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55번이요. 50 5번이요. 5번이요. 자, 55번 봅니다. 수열 AN 중괄호 안에 AN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A1은 1, 몇 번째 항이 첫 항이 얼마다? 1까지 바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식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A, N이라고 나와 있지요?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뭐 곱하기? AK 곱하기 다음 A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만 찢지 곱하기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전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차피 지금 곱해져 있는 게 일반항이니까 전개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얘를 만약 막상 뭐 전개한다는 건 AK의 제곱, A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곱의 형태가 그냥 뭐 나름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AK란 놈의 식기는 몇 번째 항을 해석을 하시면 될 테니까 K번째 항이고 AK 플러스 1은 몇 번째 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테니까 어쨌든 이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형태를 알아야 되겠네? 근데 주어진 관계식을 보면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번째고요. 다음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n번째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체에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를 한쪽으로 몰면서 나머지도 한쪽으로 몰아도 상관없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를 어디로? 한쪽으로 몰아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는 네 가지가 끝이라 그랬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한쪽으로 몰게 되면 당연히 이항시킬 때 n번째 항이 분모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도 좀 편할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1155번을 쳐다보게 되면 얘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변으로 넘어가면 루트 N 플러스 2분의 다음 루트 얼마로? N 플러스 1로 표현이 되겠네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왜? 연결이 뭘로 돼 있으니까 곱하기 연결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식 읽는 거 연습 잘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 식을 고쳐놓고 쳐다보니까 N 플러스 1번째를 N번째로 뭐 했는데 나눴어? 나눴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등비 아니면 뭐? 개비. 근데 이거 너무 쉽게는 우변에 나와 있는 게 상수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개비 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의 식을 그대로 마찬가지로 일반항이든 몇 번째 항이든 찾아내려면 정의 그대로 A2-A1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고 루트 몇 분의 3분의 얼마? 루트 2가 될 것이고 A3 나누기 A2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루트 몇 분의 4분의 루트 3 될 것이고요. A4-A3는 그러면 얘는 루트 몇 분의 5분의 루트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N이 아니라 물론 AK를 알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놈의 식기는 AK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AK-1로 나누시면 될 것이고 나눠버리게 된다면 루트 얘는 K 플러스 얼마? 1분의 루트 다음에 K라고 표현이 되겠지. 그럼 얘 개비수열이니까 식 전체 다 뭐 해줘라? 그렇지 곱해라. 됐냐 안 됐냐? 항상 그냥 이거는 방법 없으니까 기본들 그대로 가시는 거라고. 그럼 곱해주게 된다면 2, 2, 3, 3 지워지게 될 테니까 살고 죽고 하는 놈에 의해서 남는 놈은 A1분의 누가 남아? AK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변도 얘네들끼리 다 곱해주는데 곱해주다 보면 루트 3, 루트 3, 루트 4, 루트 4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돼? 지워지겠지? 그럼 얘 지워지니까 남는 결과는 뭐분의 루트 K 플러스 1분의 얼마로? 루트 2가 남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A1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ak라는 놈의 식기는 그대로 루트 k 플러스 1분의 얼마로 루트 2가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ak 플러스 1이라는 얘 몇 번째 항이라는 놈의 식기는 k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럼 뭐라고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k 플러스 얼마분의 2분의 루트 2라고 나와야 되겠지. 근데 원하는 일반 항은 얘네 둘을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다음 뭐 해주라 그랬어? 제곱해주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 곱하게 되면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 얘를 제곱한 일반항을 찾게 된다면 얘들 곱하고 제곱하니까 분모는 그대로 얼마로 분자는 얼마로 4로 표현될 것이고 얘네들 제곱하면서 곱하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K 플러스 2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15까지 계산하라 그랬는데 요놈의 식기에서 곱한 식의 1번의 결과가 요놈의 식기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K 플러스 2분의 얼마로 4로 표현되면서 그럼 이 시그마 풀이할 때는 당연히 못 써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분수? 그렇지. 부분분수 써서 계산해야겠죠. 부분분수 쓰려면 분자 얼마 나와야 되니까 1 나와야 되니까 4 어떻게 놓고 바깥으로 빼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뭐 뒷풀이는 안 해도 되죠? 나머지 풀이 하시면 될 테니까. 세 번째, 길이가 10이 되는 면 몇 개? C는 하나밖에 없지. 하는 개. 그럼 제일 짧은 게 8이고, 제일 긴 게 10이니까 8과 10 대이면 돌아가면 이게 어때? 길이 9이면 몇이 있을까? 얘가 8이야. 8이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면서 점점 길어질 거야. 점점 길어져. 그러다 보면 언제가 길이가 얼마 짜리가 나온다고? 9짜리가 나와. 왜? 제일 긴 게 10이니까 8과 10 사이에 있는 길이를 점점 늘려뜨리는 편을 만들다 보면 이 어딘가에 길이가 정확하게 부각되는 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구가 분명히 그런데 누구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역수명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따라서 3,0을 쓰는 루트의 많은 편 중에 길이가 자연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편이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다고 알겠으면 자, 필기 나머지는 또 좀 이따 하시면서 50쪽 보겠습니다. 150쪽 질문이요. (150쪽)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1쪽 질문이요. 오케이. 152쪽 질문이요. 1167번 또 다른 거 없니? 자, 67번 바로 가겠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첫 시작은 n이 얼마일 때 보여주셔야 되고 2일 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여줬지요? 다음 n이 얼마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얘를 풀려면 우리는 뭐를 해놓고 걔를 뭐 해놓고 무조건 써놓고 뭐 하자? 시작하자. 됐냐 안 됐냐? 그럼 n이 k일 때 식을 우리가 직접 써보면 그건 당연히 맨 위에 있는 1167번에서 기억의 식을 보고 얘를 쓰셔야겠지요? 그럼 그대로 쓰게 된다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뒤에는 잘 많이 안 쓰겠습니다. 플러스 다음에 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가 다음 모분에 k 플러스 1분의 다음에 얼마? 2k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고 시작하는 거 n이 얼마일 때를 쓰고 시작해라.
K 플러스 1을 때려 써라. 그럼 요놈의 식기도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K분의 1에다가 B에는 K 플러스 얼마 1분의 1까지 쓰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우변이 뭘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K 플러스 얼마분의 2분의 2 다음 K 플러스 1 또는 뭐 2K 플러스 2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먼저 이 작업을 해놓고 푸시는 연습을 자꾸 들이셔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거 안 쓰고도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갑니다.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하고 쭉 식을 써서 니은 써놨지. 그게 누굴 써놓은 거야? 얘를 쓴 거잖아? 그럼 이걸 써서 우린 나중에 증명하자는 게 이 밑에 식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밑에 식이니까 좌우 양변에 가를 더하면 그럼 가는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K 플러스 1분의 얼마 1을 가에다가 갖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서 좌우 양변에 얘를 더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놈에다 더하게 되니까 그 주어진 식이 쭉 나오다가 우변에서 K 플러스 1분의 2K에다가 플러스 가 K 플러스 1분의 얼마 1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근데 그 6과 3에 있는 자연들이 또 뭐 있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통분해서 정리해보니까 얘는 분수니까 당연히 정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정돈해보면 K 플러스 1분의 얼마로 정돈이 되겠어? 2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요 식과는 같아 달라? 다르거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뭐를 이제 개념을 하나를 잡고 가시는 거냐면 부등식 문제에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또는 지금 당연히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커야 돼. 됐어? 근데 B가 C보다 크답니다. 됐니? 그러면 당연히 A는 C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요 성질을 이용을 하는 식이 대부분이야 부등식은. 등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이 아니라 여기가 등식인 문제들 있잖아.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우변을 여기를 정돈하는 순간 항상 얘가 나오는 꼴이 대다수인데 부등식은 그렇게 안 나와. 표현 이해갔니? 즉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이 식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맞아 틀려? 얘를 A라고 놓는다면 표현 이해갔니? 얘를 A라고 놓는다면 좌변 얘를 A라고 놓게 된다면 이 A라는 놈의 식기가 얘가 현재 B예요. 현재 뭐보다 크다라는 걸 보인 거랑 똑같아.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였어.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이게 C인 거야. 그러면 B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니? B가 누구보다. 이걸 보여주면 A가 C보다 어떻다를 크다를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이해갔니? 그래서 부등식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문맥상 해석하시면서 찾아내셔도 되지만 항상 저런 꼴로 돌아간다는 게 기본형이니까 물론 뭐 100%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렇다는 거예요. 한 70% 이상이. 이해갔죠? 그럼 저런 기본형 문제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가가 뭐보다 커져야 되겠니? 우리가 원하는 이게 지금 K 플러스 1분의 2K 이놈 식기가 B였잖아. 맞아 틀려. 얘가 누구보다 커져야 돼? C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마지막 등식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얼마 2K라는 놈의 식기가 K 플러스 1분의 얼마 2K 플러스 2보다 어떻다는 걸 크다라는 걸 보이는데 딱 쳐다봤을 때는 2K 플러스 1이 딱 쳐다봤을 때는 당연히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 큰 놈이 클 것 같잖아. 근데 K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 비교한다는 건 2K 플러스 1에서 당연히 누구를 2K 플러스 1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왜 2K야? 이거만 안 되는데 말이? K 플러스 2구나? 미안. sorry. K 플러스 2분의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어떤 놈이 큰지 비교하려면 지금 1학년 때 배웠던 가장 대소비교의 가장 기본 뭐 해라? 빼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빼서 빼주게 되면 요 놈의 식기는 당연히 분모는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그대로 들어가야
통분 들어가야겠죠? 그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에다가 다음에 누구를 K 플러스 2를 곱한 식에서 이 두 배의 K 플러스 1, 뭐 이건 빼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다음 K 플러스 1 곱해지니까 제곱 이렇게 뺀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만 쳐다보게 된다면 분자 부분은 2K 제곱이고 얘 2K 제곱 나오지? 사라지겠네. 다음 여기서 플러스 K고 플러스 4K니까 플러스 몇 K 나와? 5K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 2고요. 다음 2K 제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2K 나오잖아. 앞에 2배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몇 K? 4K. 다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얼마? 2를 빼는 게 되겠지. 그럼 요 식은 정돈하게 되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얼마로서 K로 정돈될 것이고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뺀 결과가 뭐보다 커? 0보다 크겠지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이 뺀 게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당연히 뭐하다는 거야?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C 부분에서는 요 식기가 들어오면서 얘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A는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누구? 거기 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누가? 얘가 들어가야 된다. 표현 이해 갔냐? 이 결론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익히셔야지 여기 조금 문제가 그냥 앞뒤 문면 보시면서 뚝뚝뚝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연습하세요. 자, 필기하시고요. 궁금해하는 분이 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동쪽을 비추고 45도만큼 비추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좀 많이 어려운 형태로 나올 거니까 얘는 표현하는 연습 잘 하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학적 귀납법 얘는 증명에 대한 얘기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어떤 수열을 표현을 할 때는 됐어? 수열이라는 건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들을 나열해놓고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표현이 이해갔지요? 또는 몇 번째와 몇 번째 항 사이의 관계로 n번째와 몇 번째 항 사이의 관계로 n 플러스 1번째 즉 이웃한 두 항들 사이의 관계로서 수열을 표현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결국에 모든 항들 사이 규칙성으로 똑같이 갈 테니까. 예, 갔어, 안 갔어. 근데 그걸 표현하는 연습이 결국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또는 같은 작업을 뭐 한다면 반복한다면 그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라고. 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지금 쳐다보게 되면 3리터의 물을 그릇 A에 1리터, 그릇 B에 2리터씩 나누어 담았다.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물이 3리터가 들어있는데 그릇 A에는 몇 리터가 들어가 있고 1리터 들어가 있고요. 그릇 B에는 몇 리터 들어가 있고 2리터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그릇 A에서 몇 퍼센트의 물을 퍼내요? 50%. 그럼 A에 몇 분의 몇을 퍼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을 퍼내서 B그릇 B에다 붓고요. 다시 그릇 B에서 50%의 물을 퍼내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겠죠? 그릇 A에 붓는다. 이러한 시행을 n에 반복한 후 그럼 여기까지 읽는 순간 아 똑같은 작업을 뭐하고 있구나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릇 A의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다면 요놈의 식기가 만족하는 두 상수 P 더하기 Q의 뭘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얘가 어차피 같은 작업을 반복하니까 우리는 한 번 시행, 두 번 시행, 세 번 시행한 결과들을 쭉 나열해도 상관은 없고 표현 이해가 안 가냐? 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의 관계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로 표현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거기 지금 하는 작업의 순서를 보면 A에 2분의 1을 퍼서 B에다 넣어. 맞아 틀려? 마찬가지로 B에 2분의 1을 퍼서 A에다 넣는 거잖아.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 하나 끝나고 하나 이루어지는 거니? 하나 끝나고. 그렇지. 하나 끝나고 하나죠.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몇 번 작업을 한 다음에 n번 작업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으니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 쉽게 B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n 플러스 1번 작업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A n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B n 플러스 1일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다음 얘들 사이에 뭐만 관계식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말도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50%를 떠서 옆한테 주잖아. 그때 흘리지 않아. 전제 조건 깔려 있는 것. 물을 뭐 하지 않는다고? 흘리지 않아. 됐니? 다음 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깔려 있는 건 공기 중에 증발되지도 않아요. 이 전제 조건 원래 다 딸려 있어야 됩니다. 흘리지도 않고 증발하는 양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미세할 테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즉 그 얘기는 전체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다면 전체 총량이 안 변하는 건 얘에서 우리는 n번 작업 후에 남아있는 양과 똑같이 남아있는 양 둘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그렇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 더하기 bn 플러스 1도 얼마 돼야 될까? 그렇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갔지요? 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작업은 이 n번 후에 남아있는 양의 몇 퍼센트를? 50%를 1로 주지요? 그럼 몇 번의 몇을 준다는 거야? 2분의 1을 주는 거니까 남아있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AN 둘 연결을 곱하기 됐지요? 그러면 그때 요놈의 식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BN에다 플러스 얼마? 2분의 1 곱하기 AN을 이렇게 받아 있겠지. 맞아 틀려? 그 다음에 동시에 얘네가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이놈의 식기에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얘가 뭐 한 거니까? 받은 거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식기 보면 얘는 얘의 몇 분의 몇이 남아있겠니? 2분의 1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남아있는 얘 bn 플러스 1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bn 더하기 다음 2분의 1 곱하기 an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겠네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 원래 있던 양 2분의 1 곱하기 an에다가 다음에 얘만큼이 넘어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bn 더하기 다음 2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넘어와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그럼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갖다라고 놓으면 되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는 2분의 1 곱하기 an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n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an이 될 것이고요. 그런다면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 정돈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 정돈하게 된다면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3 곱하기 an 플러스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뭐? bn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을 an에 대한 식으로 바꾼 식을 얘를 원하는 거지 여기처럼 bn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럼 bn을 뭐 해줘야 돼? 삭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였던 거야? 처음에 정도한 전체 총량은 얼마니까 3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bn이라는 놈의 식기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라고 바꿀 수 있고 an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3 마이너스 an으로 바꾸고 주어진 식을 정돈하게 된다면 4분의 3 곱하기 an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얼마 an 될 것이고 정돈하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an 다음 플러스 얼마로 2분의 3으로 정돈되는 얘가 an 플러스 1이라고 유도할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뭐 조금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처음 봤을 때는 조금 힘든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잡아내시는 겁니다. 뭐 이쪽 파트는 어쩔 수는 없어요. 표현 이해 갔죠? 정돈? 자,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우리 이제 삼각함수 쪽 오랜만에 계속 해봅시다. 거기. 그때 우리가 삼각 방정식 쪽 그래프 쪽에 숙제만 내놓고 문제풀이를 주장창 못하는 바람에 내 거 아니야 이거? 자, 삼각함수 그래프 어디부터냐면 그래프 138쪽부터였을 거예요. 여기 숙제로 나갔었고 문제풀이를 안 했습니다. 왜? 왜 안 가졌어? 지난 시간에 이거 할 거라고 가져가고 했잖아. 자, 138쪽부터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138쪽 질문이요? 했어? 어디까지 했어?
문제풀이를 다 했어? 그럼 땡큐고.150. 150. 151? 151부터 안 했어? 여기 뭔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자, 151쪽부터 그러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151쪽 질문이요? 없고요. 152쪽 질문이요? 너 각변안 틀리지 마라. 오케이. 넘기시고 153쪽 질문이요? 그렇게 없으면 154. 만난다면 한자로부터 간다. 871번 보겠습니다. 자, 871번을 쳐다보시게 된다면 코사인 제곱의 36분의 1파이 코사인 제곱의 36분의 2파이 코사인 제곱의 36분의 3파이 쭉 해가지고 코사인 제곱의 30 문제가 잘못 나왔지요? 맨 뒤가 26이 아니라 36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왠지 될 것 같아. 다른 문제를 맞았는데 이게 지금 질문했다는 거 그놈이 밑에가 지금 26이 나오면 말이 안 돼. 이거는 36으로 바꾸시면 돼요. 됐지요? 근데 맞은 사람은 뭔가? 36으로 봤어? 에이, 사시들 같으려고. 26이잖아. 맨 마지막에 26이라 써있지 않아? 26으로 보고 봤어요. 26으로 보고 풀었다고? 네. 아니 왜냐면 잠깐만 26으로 보면 4분의 13분의 9파인데? 특수각이 아닌데? 아니 선생님 그래, 이분의 해서. 파인 줄 알았어. 36으로 받겠지. 그렇지, 사시들. 됐죠? 어이? 다음 넘기시고 155점? 없으시면 156점? 885번. 880 5번. 5번 2점 0,0과 A 2분의 파이 콤마 0을 이은 선분 5의 1을 몇 등분한 점을 6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P1, P2, P3, P4, P5라고 얘기하자. 점 PK를 지나고 X축의 모인 직선과 수직인 직선과 다음 Y는 루트 2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교점을 얼마라고 한다면 QK라고 얘기한다면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먼저 쳐다보니까 일단 루트 2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네. 그럼 루트 2 코사인 X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루트 2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에 주기는 2파이. 그런데 고식기를 5a만 보라 그랬는데 5는 몇 콤마 몇이었고 0,0이었고 다음에 a가 몇 콤마 몇이었으니까 2분의 파이 콤마 0이었으니까 요놈의 식기의 그래프를 더 그걸 벗어나는 경우도 그릴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요놈의 식기를 여기쯤 루트 1을 잡아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을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저 2분의 파이라는 성분 5a의 길이를 요 길이를 몇 등분을 했다고? 6등분을 했다고. 그럼 6등분 됐으니까 이 모든 간격 길이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간격에 나와 있는 P1의 좌표를 X좌표를 세타 콤마라고 표현하면 됐니? 그럼 P2의 좌표는 몇 세타라고 표현하면 돼? 2세타. P3는? 그렇지 3세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가 P 뭐가 될 것이고 P 5는 몇 세타? 5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6세타가 얼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그랬을 때 이 P1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X축 수직, Y축 수직, X축 평행, Y축 평행 나오면 뭐가 똑같다? 뭐 똑같다? 좌표 같다. 다시 X축 평행, X축 수직, Y축 평행, Y축 수직 나오면 뭐 똑같다를 무조건 머리에 떠올려라? 좌표 같다. 됐냐 안 됐냐?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Q1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서민규 P1, Q1은 같을 거야. 뭐가? 그렇지. X좌표 같을 거거든. 그러면 이때 성분 P1, Q1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Q1은
정의 자체가 뭐야? 뭐 사이에? 점 사이에 뭐야? 거리지. 그러면 누구의 무슨 좌표에서? Q Y 앞에 그 다음 P1의 Y 앞에 네 그렇지. 근데 Q의 X좌표가 뭐였으니까? 세타 세타였으니까 그럼 Q의 Y좌표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 그 기울기가 MH도는 얼마나 나왔어? 루트 이고 사인 세타 그렇지. 루트 2 코사인 세타. 그럼 그거 제곱한 표현은 루트 2 코사인 세타를 뭐 한 거야? 전체 제곱한 거지. 표현이 같이 안 갔어. 그럼 얘 전체 제곱이니까 얼마로 표현돼야 돼? 정답하면 뭐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나와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선분 P2Q2의 제곱이라는 놈의 시키면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니? N짜리 2 곱하기 기울기가 MH 제곱. 그렇지.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몇 세타? 2세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를 몇 개를 더하고자 5개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모든 항이 다 얼마가 공통이니까 2가 공통이니까 2 빼서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 세타 더하기 2세타 더하기 쭉 가가지고 코사인 제곱 몇 세타까지 5세타까지 더하는 게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을 쉽게 해서 쳐다보게 되니까 몇 세타가 6세타가 몇 분의 파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니까 이건 이제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네. 5세타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라고? 세타라고 바꿔놓고 각변함 들어간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나머지 뒷부분 더 이상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7쪽이요? 891번이요. 뭐 이거는 이제 오늘 이따 설명해야 될 문제에서도 나중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에 내접하는 원에 뭐하는 내접하는 사각형 밑줄 이거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미 중학교 때 한번 배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어떤 하나의 원이 있고 이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존재하게 되면 A, B, C, D A, B, C, D 이때 마주보고 있는 대각들의 크기의 합은 몇 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각 뭐 더하기 A 더하기 각 누가? C가 얼마? 8 나오셔야 돼요. 뭐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D도 얼마? 8 됐나요? 이건 무조건 기본적인 공식처럼 그냥 갖고 가시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자,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 더하기 sin D 그럼 sin B에서 각 B라는 놈의 식기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D라고 바꿀 수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 각변하면 sin B는 sin D와 같지요. 그럼 sin C는 sin A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둘 더 했다고 0이라고 확신해 못해? 못해요? 다음 마찬가지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코사인 B라는 놈의 식이 각 B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D지? 근데 얘는 각변환하게 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코사인 D잖아. 마찬가지로 코사인 C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 되겠네. 각변환하면 됐냐 안 됐냐? 그럼 더하면 제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지. 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참인 거는 뭐하고 뭐? 니은과 디귿 나오겠네요. 표현 이해 갔지요? 항상 기억하시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게 결국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면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는 얼마? 합이 180도 또는 파이다. 됐지요? 오케이. 다음 158쪽 897번이요. 자, 897번 그림과 같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나오면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몇 도? 60도. 그 다음에 요놈 위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PQRS가 거기 보이지요? 됐어 안 됐어? 다시 정삼각형 안에 무슨 사각형이 들어가 있어? 정사각형 들어가 있지? 정사각형 들어가 있는데 이 정사각형이 정삼각형의
내접하고 있는 모양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냐? 그럼 내접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의 식기에서는 자 다시 정삼각형 나오면 계속해서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몇 도를 떠올리시라고? 60도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60도 표현을 어디에든지 하시고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 안에 어떤 정사각형이 완벽하게 내접해 있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얘도 90도 표현은 자연스럽게 가셔야 될 것이고 얘가 내접하고 있다는 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니까 높이를 그으면 몇 등분을 하게 될 텐데 밑변을 정확하게 밑변을 정확하게 그냥 2등분이 아니야. 어떤 2등분? 그렇지 수직 2등분 항상 다시 몇 등분을 할 텐데 수직 2등분을 할 텐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가 수직 2등분을 할 텐데 수직 2등분을 해놓고 보니까 정 안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도 몇 등분을 하겠어? 얘는 2등분을 무조건 하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예? 제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쳐다보니까 준식은 각이 현재 다 다르잖아. 그럼 삼각함수의 식 정리의 가장 기본은 뭐 맞춰야 돼? 각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각 맞춰야 되니까 요놈의 식을 그대로 먼저 풀어내게 된다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고요. 갖고는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뭐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똑같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요놈의 식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은 정돈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다음 무슨 세타? 사인 세타 다음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뭐? 사인 세타로 정돈이 될 거고요. 결국에 코사인분의 사인 나오니까 당연히 누구 나와야 돼? 탄젠트의 몇 배? 2배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탄젠트 세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놈의 식기 쳐다보니까 어디가 세타냐면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쭉 이은 요 선이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놨어? 세타라고 놨잖아? 그럼 얘가 세타라고 놨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된다는 건 얘는 무슨 삼각형에서 정의되는 게 기본인 거야? 직각삼각형이 기본이잖아. 그래서 쳐다보니까 정사각형 때문에 요 모양이 무슨 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그럼 얘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얘네들의 비만 알면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얘네 둘의 길이의 뭐만 찾아내면 되는데 B만 찾으면 되겠지요? 얘 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의 식에서 쳐다보니까 원하는 게 얘는 B잖아. 그럼 원래는 놀려면 문자로 놓고 푸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어차피 B니까 문자로 놓더라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그 표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놈의 식을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요 선에 의해서 좌우 여기가 2등분 되고요. 그렇다면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도 어때요? 같지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여기 직각을 우리가 표현했잖아? 그렇다면 얘도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얘가 몇 도야? 60도거든. 그러니까 정사각형 나오면 항상 각도, 정사각형 나와도 각도 까먹지 마시라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문자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B 써먹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X라고 놓으면 왜? 특수각이니까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X 돼? 루트 3X 나오겠지. 그럼 얘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뭐 나와? 루트 3X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그럼 뭐 나오니? X 나오겠죠. 됐어 안 됐어? 내접했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놈의 식이는 뭐 더하기 뭐분의 뭐 더하기 뭐분의 x 더하기 몇 x 루트 3x분의 다음에 얼마? 루트 3x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xx 날라가겠네? 날라가면 2배 뭐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유리하면 계산 마무리 되겠죠. 됐니? 그럼 얘를 b를 쓴다는 건 단순합니다. x 안 쓰고 얘를 얼마로 써도 상관없다고. 1로 써도 된다고. 그럼 이 길이 얼마로 봅시고 루트 3. 그럼 얘 루트 3, 얘 1 그냥 푸셔도 된다고. 어차피 b니까. 표현 이해갔니? 하지만 서술형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만 쓰시고요.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변길이 x 잡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때 길이 표현이 편하게 하시면 뭐 이거 x라고 잡으셔도 되는데 그럼 뭐 여기 변할 테니까 똑같이 그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거 쓰셔도.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답 필요하신 것? 이런 가짜 기울기 말고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진짜 기울기가 우리들을 찾아서 여기가 더 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 같은 것도 기울기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 이용해서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이 누구 있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방법을 알려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 값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쉬운 거 같은데. 없으시면 161, 916번. 916번. 자, x가 0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을 때? 4분의 파이까지라 그랬을 때 함수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또는 라지 m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면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럼 요놈 식기를 쳐다보게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자체에서는 뭐야 이거? 잠깐만 1학년 때는 얘가 합성 쓰면 안 되잖아. 합성 안 쓰고 합성 안 쓰고 이거는 잠깐 최대 최소를 구하래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합성 사용하는데 그러면 다음은 형 쪽에는 거 안 되고 다음은 스페어는 안 되고 여기 없고 얘도 안 보일 것이고 그러면 9 플러스 x 제곱하면 1 플러스 2 야, 나 이거 못 풀겠다? 지금? 2학년 방식으로는 지금 이게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유리함수? 잠깐만. 0. 쏘리. 아씨, 미안.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자꾸 그 위탁령 과정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요놈 식기를 보라 그랬는데 최대 치수를 구해야 되는데 표현 이해갔니? 이 자체에서는 현재 풀이가 가능한 풀이는 없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원래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함수 주어지면서 최대 치수 그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그리는 게 기초인 거야?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가 코사인, 사인 둘 다 변수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표현 이해갔니? 일단은 못 그립니다. 다음 코사인하고 사인이 나오면 어쨌든 하나의 종류를 고치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하나의 종류를 고치려면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이 있어가지고 바꿔서 달라지게 해야 될 거거든. 또는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져 있으면서 상수 있으면 상수를 날리든가 그런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얘들도 현재 그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분수가 분모가 항의 개수가 2개고 분자도 항의 개수 2개니까 찢는 것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면 얘를 대분수꼴로 고쳐도 분모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또 의미도 없을 겁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파이까지지. 그럼 0부터 x 범위가 4파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0이 아니야. 각각의 정보들을 하나같이 맞아 틀려. 코사인이라는 놈의 식기는 제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x 범위가 4분의 파이까지라면 코사인 x라는 놈의 식기의 범위는 얘는 어디서부터?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잖아.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코사인 x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코사인 x 0 아니야?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식과 분모에 있는 식을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뭘로써? 코사인 x로. 이해갔니? 그럴 수밖에 지금 현재 없고 1학년 과정에서 물론 2, 3학년 과정으로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건 이제 힘든 거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x로 나눠도 주어진 이 분수식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할 거거든. 분자 분모 같이 나누니까. 그럼 분모는 뭐 빼기 3 빼기 다음 뭐분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 그럼 그게 누구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3 마이너스 탄젠트 x겠지. 됐어 안 됐어? 다음 분자 부분은 1 더하기 또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바꾼 순간 얘는 무슨 함수 형태랑 똑같아? 유리함수 형태랑 똑같죠. 분수함수. 왜? 탄젠트 x를 뭐라고 치환하게 되면 예를 들어 t라고 치환하면 반드시 뭐 나와야 되니까? 범위 나와야 되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될 것이고 그럼 함수 y는 3-t분의 1 플러스 t라는 무슨 함수로? 분수함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슨 선이 존재할 것이고?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겠네. t는 얼마인 놈의 식기와? 3, 다음 y는 얼마인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점근선이 돼야겠죠? 됐어 안 됐어? 다음 0,3분의 1이니까 요쯤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 맞아 틀려.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잘라내면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0일 때 갖다 놓고 끝내시면 되겠지. 아니? 됐니? 요거는 뭐 아무튼 좀 독특한 유행이긴 하네요. 자세로 봤던 형태가 아니라서. 자, 다음 162쪽 없고요. 163쪽. 아, 여기 숙제 아니었어? 어디까지 숙제였어? 161까지 숙제였어? 오,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풀어 오셔야겠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해야 돼. 내신 대비 때 할래? 그거보다 낫잖아. 그렇지 않아? 어차피 해야 될 거? 모르겠어? 어차피 오늘 숙제 이거밖에 안 나가. 숙제 딴 게 나가질 않아. 뭐 나가봤자 큰일 이기겠지. 나갈 게 없어. 나머지에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내용 정리할 건데 내용 정리가 양도 많은데. 자,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여기 174쪽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늘 숙제는 이게 다예요. 다른 시간 나갈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내용 정리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일 겁니다. 그럼 내용 정리를 가지고 이제 한번 공식 시험을 보든가 뭐 그건 이제 생각 중인 거고 공식 시험은 근데 보긴 해야 되니까 한번. 어차피 외워야 될 거기 때문에 그쪽 파트는. 됐지요? 됐어? 그래서 일단 요 클리닉 교재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 물론 뭐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앞뒤 잘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신 때릴 때도 똑같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테니까요. 자, 그러셔서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단원 하나 남았고요. 거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트 꺼내시고 예전에 우리 삼각함수 정리한 뒷부분을 보면은 내용 정리에 아마 칸이 좀 남았을 겁니다. 그때 넉넉하게 4장에서 5장을 띄고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프 뒤쪽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뒤쪽으로
한 장수가 한 적어도 한 서너 장 정도가 다들 남아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파트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쪽 파트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건 없어요. 공식 외워놓고 그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하자. 다시 뭘 외워놓고 공식을 외우고 됐니? 공식을 외우고 그래서 이 단원이 번호 좀 보자. 번호 뭐니? 삼각함수 최대 추수 주기? 삼각함수의 거래. 여기 파트에 대한 접근은 단순합니다. 공식 외우고 적용하는 것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식을 외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갔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외워야 될 공식이 많은데 일단 필기하면서 아마도 조금씩 적어드리면 아 대강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구나가 좀 머리에 잡히실 테니까 집에 가셔서 뭐 오늘은 일단 내용 정리 돼가는 거 봐가면서 다음 시간에 그 나간 만큼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조금 정하겠습니다. 이해갔지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을 하냐면 대변 대각의 관계일 때. 한점, 두점, 나눠가는 거 전부 모아서 근데 얘가 되려면 변을 두 개, 각 두 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변 몇 개와 두 개와 각 몇 개를 두 개를 됐냐? 그거 물어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물어보는 걸 포함해서 변 두 개, 각 두 개를 알아야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지요? 됐니? 자 그럼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런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됐니? 이런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을 ABC라고 한다면 이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가장 기초 얘가 꼭지점이 A니까 이 변의 길이를 뭘로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너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어우야 항수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죠. 소문자 A 이건 무조건 기본이라니까. 이 고의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야 이건 기초야. 이건 무조건 야 중학교 때 정해져갖고 내려오는 거야. 이건 도형 정리할 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돼. 너 안 맞추고 이거 문제 풀면 틀려. 그리고 이거 공식 외울 때 안 외워져. 이거 이 관계 안 익히면 다시 한 번 더 이 변의 길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됐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하고 마주보는 대변대각이니까 항상 대변대각의 관계를 삼각형을 익히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공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아주 힘듭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될 건 대변대각 관계는 반드시 머리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식 외우기 완전 편해집니다. 다음 여기는 얼마? 스몰C. 그랬을 때 이 원은 삼각형한테는 내접원이야 외접원이야? 외접원 나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럼 원이니까 중심이 있을 것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됐니? 자 그럼 그 얘기인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원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겠지요. 요 중심을 기준으로 쭉 점 B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어요. 그럼 원위에 만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요 점과 나머지 점 C를 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만나는 점은 이런 모양의 하나의 뭐가 만들어질 텐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얘가 중심을 지나니까 지름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 나와야 되니?
그렇지. 어디가?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때 이 각 A가 쳐다보는 원주는 누구냐면 얘가 원주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각이 쳐다보는 원주도 요 놈이기 때문에 이 각 A와 요 각 A'이라는 놈의 식은 각의 크기가 같아 달라. 같아. 중3 때 배운 무슨 각? 원주각. 같은 원주를 공유하는 같은 호를 공유하는 원주각끼리의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됐나요? 그러면 요 놈을 쉽게 해서 얘가 공유하는 게 같을 때 이때 지금 쳐다보게 된다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이 R이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그때 이 스몰 a는 이 각 A-하고 뭐하고 있어? 마주보고 있는 무슨 각이야? 대각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우리는 뭘 정의할 수 있냐면 사인 뭐라는 놈의 식기는 사인 A-라는 놈의 식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슨 변분에? 빗변분의 뭘로서 정의된다고? 대변으로 정의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분의? 2R분의 얼마? A라고 정의가 될 거야. 근데 요 식기가 A-라는 이 각의 크기나 A라는 각은 서로 어떤 거니까 같기 때문에 사인 뭐가 A라는 놈의 식기가 2R분의 A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C에서 또 보여도 되고 또는 A에서 보여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에서 그어가지고 쳐다보게 된다면 사인 B-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니? 시작! 2R분의 얼마? 뭐라고 표현될까? 그냥 여기서 이 문자만 보고 가셔. 뭐라고? B라고 표현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식에서는 사인 B는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2R분의 얼마? B라고 표현 되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 B 쪽은 정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얘는 그림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BC가 존재하고 있을 때 됐어? 예를 들어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A 아니면 C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렇게 있게 된다면 얘가 직각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 원주 끼고 있으니까 이게 B 다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요 변의 길이 얼마 나와? B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면서 여기는 얼마? 2R이니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형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바로 안 쓸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사인 얼마인 놈의 식기는 C라는 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2R분의 C라고 바꿀 수 있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뭐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사인 A분의 A라는 놈의 식기 즉 얘를 내리고 얘를 2R을 우변으로 움직이면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2R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B라는 놈의 식기도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되니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얼마로 표현될 거야? 2R 나와야 되겠지? 다음 사인 뭐분의 C분의 HC라는 놈의 식기도 얘가 뭐 나와야 돼? 2R 나올 거 아니야 전부 다. 맞아 틀려?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사인 A분의 A라는 놈의 식기나 사인 B분의 B라는 놈의 식기나 사인 C분의 C라는 게 다 얼마로 동일하다고? 2 곱하기 라지 R로 동일하고요. 그때 라지 R이라는 건 무슨 원에? 왜 저번에 뭐? 반지름입니다.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식이 하나가 있고 이 식기가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방식에 의해서 사인 A라는 놈의 식기는 뭐라고? 2R분의 A라고 나도 상관없지요? 사인 B라는 놈의 식기는 다시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시작 뭐분의? 2R분의 얼마? 2 사인 C라는 놈의 식기는 뭐분의? 2R분의 C라고 나도 상관없겠지. 이게 두 번째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기는 전부 다 외우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얘네들 첫 번째 식이나 이 두 번째 식을 뭐 하는 거니까 바꾸는 건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바꾼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항상.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때 요 식기에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잘 쳐다보시면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B도 2R분의 B고 사인 C도 2R분의 C니까 다 누가 공통인 거야? 2R이 공통인 거지. 그렇다면 사인 A 대 B를 구하면 사인 B 대
사인 C는 몇 대 몇 대 몇이 될까? A, A 대 B, B 대 C 나오겠죠. 즉 얘의 의미는 변의 길이의 B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변의 뭐의 B는 길이의 B는 각의 사인 값들의 B와 똑같아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변의 길이의 B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같습니다. 됐죠? 무슨 소린지 한글? 됐나요? 요 놈을 따로 적어드린 이유는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식을 뭐 하시면 되는데 그냥 바꿔서 찾아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하지만 얘만큼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따뜻따뜻 익혀놓은 게 속편해요. 얘는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쟤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하시면 된다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고.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요놈들이 같으니까 A라는 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R 곱하기 얼마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 sin A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지요? 마찬가지로 B라는 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R 곱하기 얼마라고? sin B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다음 C라는 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R 곱하기 얼마로? sin C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식 기초 하나로 해서 나머지는 다 변형이니까 웬만하면 외우지 마시고 얘들은 그 중에 얘만큼은 내용을 기억하고 가시고요. A 대 B 대 C는 각각의 사인 값과 똑같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때 중요한 건 이 식 하나를 나머지는 다 뭐해서 찾으면 된다? 변형해서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놓고 변형하는 습관을 들이신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표현 이해 갔냐? 됐니? 자 이거 먼저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코사인 법칙. 먼저 정돈부터 합시다. 이제 M을 잡으면 M을 누구로 B와 R이 이거는 누구까지 보여야 되냐면 누구 마이너스 1까지 0까지 거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0까지 거는 D 이하로 이렇게 M제곱 플러스 1 그냥 저기가 마이너스 2 이게 반지름에서 늘어나는 거지 1이랑 아는 거지 여기 다음에 M제곱 하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3M제곱은 1이니까 M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 맞아? 그 말은 우리가 찾는 M값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지. 그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그런데 기울기가 모인 걸 생각했어. 양기인 걸 생각했으니까 내가 찾는 진짜 정답은 기울기에 누구를 넣어? 3분의 1 바로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 이것은 3분의 1 B는 몇 대로 줄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 양수가 동전수가 급가한 거니까 9분의 6 3분의 2가 동전일까? 네, 이거를 1262번 풀어보세요. 1262번. 이때부터 없이 아무 정보도 없이 적당한 거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언제든 뭔가를 가르쳐줘. 그리고 뭔가를 가르쳐줬으니까 뭔가가 부족해. 그 부족한 뭔가를 뭐로 찾는다고? B와 R이 같다는 얘기를 찾으면 된다고.
자, 두 번째 이번엔 우리가 해야 될 건 코사인 법칙.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놈의 식기는 외우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적용은 언제 적용을 하시냐면 변 몇 개, 3개와 각 하나를 줬을 때 물어보는 거 포함해서. 표현이 같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각을 물어보는데 변 3개를 줬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어떤 게 코사인 법칙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을 해보시면, 자, 이런 모양의 어떤 하나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자고, 삼각형 A, B, C.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수비랑 같으면 스몰 A 여기 모델 C M 스몰 B 표현이 이해갔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때 유식기에서 잘 쳐다보시면, 이 A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시 무슨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표현하게 됐을 때 선분 BH는 각 B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면, 자, 직각삼각형이야? 무슨 변 줬어? 빗변 줬지? 각 B를 써야 돼? 이변 표현하고 싶어. 얘는 각을 대변이니 낀변이니? 낀변이니까 뭐 써야 돼? 코사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분 BH의 길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때 선분 CH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전체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CB의 길이가 A였으니까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돼.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선분 AH도 표현은 돼요 안 돼요? 표현돼요. 이 선분 AH라는 건 요 놈의 식기가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인데 각 B와 마주보는 대변이잖아. 그럼 얘는 뭐 써서 표현해야 되니까? 사인 써서 표현해야 되니까 뭐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얼마로? B로 표현하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이 오른쪽에 생기는 삼각형 AHC도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못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누구의 제곱은 AH 제곱 더하기 다음에 CH의 제곱은 얘는 누구의 AC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성립하게 될 것이고, AH를 제곱한다는 건 얘는 뭐 제곱 곱하기 C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B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 CH를 제곱한다는 거는 얘는 A 마이너스 뭐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표현되는데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겠지요? 다음 요놈의 식기와 AC의 제곱은 뭐 제곱? B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요 가로안을 정교하게 된다면 얘는 A제곱 됐냐 안 됐냐?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플러스 C제곱 곱하기 다음 코사인 제곱 B라고 표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때 유식기에서 얘하고 얘를 쳐다보니까 누가 공통인 거야? C제곱이 공통인 거잖아. 그럼 C제곱을 빼서 묶으면 사인제곱 B 더하기 코사인제곱 B겠네? 둘의 각이 똑같아. 근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니까 얼마 나와? 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자 봅니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됐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표현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잘 봅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변 누구 나왔어? B 나왔지? 각 B 쓰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대변대가 기억하는지 이해 갔지요? 변 B 나왔잖아. 여기 각 뭐 쓰면 돼? B 쓰면 돼? 그럼 나머지 변은 뭐 쓰냐면, 자, 요것만 보면 돼. 이거 무슨 공식이랑 똑같니? 완전 제곱식이 나온 곱셈 공식이잖아.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나머지 공식을 우린 증명 안 하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제곱은 하고 나왔어. 그럼 여기 뭐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다음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그렇지, 끝인 거야.
공식 외우는 거 이해 갔지요? 식은 지랄 맞아 보이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대변 대각이랑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 형태만. 다시 한 번 더. C제곱은 시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쟤를 변형을 하게 되면 기울기 두 개를 이 녀석의 기울기를 변형을 하게 되면 자 봅니다. 코사인 A는 코사인은 A는 하면은 얘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놈들 다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 앞에 계속 양수 만드니까 요 식기 넘어가고 얘가 반대로 넘어갔다라고 치면 돼. 그 다음에 얘 넘어갔다라고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코사인 A는 각 A잖아. 분모는 2BC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식기는 모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모제곱 A제곱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코사인 B는 각 B잖아. 분모 뭐 나와야 되겠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다음 분자는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됐지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익히셔야 돼 이거는. 만약에 둘 다 못 익히겠으면 처음에 하나라도 익혀서 그냥 푸시면 되기는 하는데 이해갔니? 웬만하면 둘 다 익혀놓고 푸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문제마다 적용되는 게 다르니까. 다음 코사인 C는 한 번 더. 얘는 뭐분의 2A B분의 다음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요렇게 표현 되겠죠. 됐어 안 됐어? 요게 코사인 법칙이고요. 얘는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써먹는지. 외우는 건 기본 전제 조건인 거고 각 앞에서 얘기했죠? 공식 외우고 적용을 연습하는 게 주 포인트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적용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 적용은 변 몇 개? 3개, 각 몇 개? 1개일 때 사용입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요. 그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해야 될 건 삼각형의 넓이.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연습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 연습했었으니까 요거는 연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제는 변 지정 안 해도 되겠죠? A, B, C. 됐니? 자,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하고 뭘 알아야 돼? 밑변과 높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본은 밑변 설정부터 가는 거야. 밑변을 예를 들어서 A라고 설정하면 높이는 뭐가 되겠니? 높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높이인 거예요? 밑변이 A라고 한다면 높이는? 응? C 곱하기 아니 그냥 높이를 표현만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높이 구할 수 있어? 누구에서? A에서 어디에다가? BC에.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냥 기본기로 하시라고. 뭘 내가 뭘 표현하라 하네. 수선의 갈래리라고. 어떻게 접근하냐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얘가 높이인데 이때 이 각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면서 이 변은 이 각과 뭐하고 있는 변이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인 거지. 그럼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시작! C 곱하기 사인 B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표현 됐니? 그러면 그대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라고 표현하면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원리를 보면 A하고 C 사이에 변 A하고 C 사이에 끼인 각이 누구야? B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각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 이건 이미 중3 때 했던 겁니다. 한 번 더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둔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A, B, C라고 한다면 얘가 A고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C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됐냐? 자, 그렇다면 이때 밑변을 마찬가지로 A라고 한다면 높이는 어떻게 잡아야지 높이가 될까요? 빨라. 높이 BC의 BC의 연장 연장선을 그거 그거 BC의 연장선을 긋고 다음 A에서 A에서 수선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각 B를 이용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C 곱하기 사인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겠죠.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여기서 각 C를 쓰면 왼쪽 편도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B 곱하기 사인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변이 A하고 B니까 끼인 각이 누구인 거야? C일 거 아니야. 사인 뭐라고? C라고 표현하시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이때는 얘가 하나의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때 요 각의 크기는 여기 각이 C니까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는 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C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 변의 길이가 뭐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뭐라고 표현이 될 텐데 파이 마이너스 C라고 표현이 될 텐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각 변환에 의해서 뭐하고 똑같아요? 사인 C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둔각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나머지 하나의 형태는 변을 A, B 쓰고 A, C 썼으면 변을 누구를 쓴다면 BC를 쓰면 그때는 각 누구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첫 번째 요놈의 식기는 언제 쓰냐면 두 변과 그 다음에 끼인 각을 줬을 때. 근데 뭐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갔니? 굳이 외우려고 하지 이런 유형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뭐 잡고 밑변 잡고 뭐 잡고 높이 잡고 하는 연습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다음 그랬을 때 요 식에서 두 번째 식은 2분의 1 곱하기 넓이가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였잖아. 됐냐 안 됐냐? 근데 사인 법칙에서 사인 B라는 거 뭐라고 바꿀 수 있어? 2R분의 얼마로? 2R분의 얼마로? B로 바꿔도 상관 있냐 없냐? 없지요. 그럼 사인 B를 2R분의 B로 바꿔서 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뭐 분의로 바뀌게 될 거냐면 4R분의 얼마로? A, B, C로 바뀔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요것도 하나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고 이때 라지 R이 의미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 라지 R이라는 건 누구의? 외접원의 뭐? 반지름.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면서 넓이 구하라 그러면 요 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한 번 더. 다음 사인 B는 요 놈의 식기인데 이때 A라는 놈의 식기는 우리가 똑같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 곱하기 2R 곱하기 얼마? 사인 A라고 바꿀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C라는 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R 곱하기 사인 얼마로 C라고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와 여기 나와 있는 C를 얘들을 그대로 갖다 넣으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R, 2R이니까 여기 2분의 1 만나면서 넓이가 얼마 제곱에 2R 제곱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각 그대로 순서대로 쓰면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뭐 C라고 표현도 되겠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도 하나의 뭐가 되냐면 넓이 공식입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이때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모의 크기를 각의 크기를 알려준다면 사인 값은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표현 이해 갔지야? 됐니? 오케이 정답. 이거 두 개를 불리는 거지. 여기가 영문이야. 그래도 저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영문 A가 지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영문 A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쓰는 건 아니야. 기울기만 쓰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울기 두 개를 선생님이 N1과 N2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문제가 어렵고 문제는 더 강조될 거거든요. 우리 뭐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번 하냐? 여러 번도 안 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접근을 뭐야? 기울기 세제로 봐야 되지. 근데 그 기울기가 접하는 조건의 기울기를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 기와 어이 같다는 내용은 일반을 준비했어요. mx y 플러스 a 근데 몇 번까지 0가 여기까지 이 선을 이렇게 뭐. 플러스 1 절대값 A 안진의 이렇게 일어나는 거 같으니까 오른쪽 넘긴 다음에 연결되고 할까요? 어떻게 돼? A로 8되고 8되고 일정이 안 보이네. 일정 안 보이는 건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한번 누구야? 한번에 같이 A 한 번이라는 거 맞지? 지금 몇 번? 이 과정을 이용해서 내가 일정 보이스에 기울기적인 들어갈 정도를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유리하고 m 뭐가 m 그래서 m을 굉장히 수직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근거기 근거기는 A는 C 아니거나 그래서 근거기 근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번에 8분의 A분의 C로 8분의 A분의 이 방정식의 우리는 모르는 자, 다음 이번에 하는 삼각형 넓이는 네 점원의 반지름을 줄 텐데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건 얘는 이미 중2 때 배운 식이에요. 중2 때 배운 식인데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나머지 공식들은 얘 하나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얘를 굳이 알 필요 없어. 여태까지 수능 문제상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얘들은 거의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올해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나 굳이 나오게 된다면 바꿔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신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수능 때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두고 유도를 하셔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내신 때는 빨리 탁탁탁탁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됐니? 대신에 쟤만큼은 수능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무조건. 이해 갔어? 언제 쓰는 거냐면 네 저번에 반지름을 줬을 때잖아. 근데 말 바꾸면 네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때인 거야. 무조건. 얘를 기억해야 될 건 네 저번에 뭘 구한다는 거 한다면 반지름을 구할 때 이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중1부터 중3 또는 초1부터 고3 중1부터 고3 초1부터 고3까지 통틀어서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예요. 이해 갔지요? 됐니? 삼각형의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자, 보시면 이런 모양의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요. 당연히 A고 당연히 B고 당연히 C고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하나의 원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내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원 나오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뭐를 이용한다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중심. 그러면 중심을 잡았어? 그럼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을 수 있는 점은 몇 개인 거야? 그렇지, 3개인 거야. 당연히 그 3개 점을 탁 이어놨는데 얘가 접하네? 접하는데 직선과 접하잖아. 그럼 뭐까지 표현 들어가야 돼? 수직까지 표현 들어가야겠지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각각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건 어느 쉽게는 요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보통 내심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를 I라고 표현하게 되냐? 됐니? 얘는 삼각형 AIB 더하기 삼각형 BIC 더하기 삼각형 CIA라는 3개의 삼각형을 더한 거랑 똑같아.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 눈에 보기 쉽게 조금 그려드리면 이렇게 이은 하나의 삼각형이 AIB고요. 됐니? 다음에 BIC 이렇게 이은 또 하나의 삼각형이 되겠죠? CIA 이렇게 이은 이렇게 나오는 요 총 3가지의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삼각형 AIB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얼마 쳐야 돼? 당연히 C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R이 뭐가 되는 거야? 높이 되겠지? 그럼 얘는 R 곱하기 C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B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 얘네들 쳐다보니까 누가 공통이야? 2분의 1 공통이지? 2분의 1 공통에 R까지 공통이니까 빼서 묶으면 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구하는 게 삼각형 넓이에서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때 구하는 넓이 공식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저번에 반지름 R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시간이고서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러니까 얘는 거의 모든 문제 거의 90% 정도 쓰인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외워놓고 가시고요. 그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놈의 식의 의미를 보면 어떤 변들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각형에 뭐 나타내는 거야 얘는? 둘레를 의미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오케이. 다음 예저번 반지름 줬을 때랑 그 다음에 다음 5번째 헤론의 공식. 얘 증명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오늘 하지 않고요. 이거는 언제만 쓰시냐면 내신 때릴 때 쓰시고 머리에서 지우시면 돼요. 이해 갔지요? 어차피 안 써도 됩니다. 얘는 수능 넘어가게 된다면 쟤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삼각형 넓이 겁나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대신에 수능 때까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저번에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은 반드시 얘는 반지름 구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갔지요? 하지만 헤로의 공식은 쓸 필요 없습니다. 요 놈은 수능 가서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식도 지랄 맞기 때문에. 얘는 언제 적용을 하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에 뭘 준다면? 몇 개의 변의 길이를 준다면? 3개의 변 길이를 준다면. 물론 얘도 3변의 길이긴 하지만 얘는 뭐까지 나와야 돼? 왜 저번에 반지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그거 안 나왔으니까 요 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에서 이제 새로운 스몰 s를 정의하는데 삼각형 변을 우리가 스몰 abc라고 한다면 얘를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제 의미는 둘레를 얼마로 나눴다는 거야? 2로 나눴다는 거지. 그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로 정리가 돼요. 됐나요? 이거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이거 증명하면 아마 수업 끝나기 전에도 못해요. 조금 길기 때문에. 물론 나는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려면 좀 힘드니까 그냥 오늘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도.
그 길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직각삼각형 만들 준비해주면 되죠. 그 직각삼각형 여러분이 만들 거고요. 선생님이 만든 거 보면서 저렇게 만드는 거 보는구나. 쉽네 하면 필요하다. 여기 시점 이럴 때는 안 돼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서 좋은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저기 전 피해서 졌다고 지금 뭐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훈련을 갖고 왔어요. 알았지? 이 원은 좀 얼마나 되는지 마이너스 2,1가 간지를 얼마야? 당연히 얘가 간지를 빗자리가 굴러다니고 해서 간지를 안 하고 표시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길이를 x로 잡았다면 x는 루트 4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루트 40을 쉽다 싶어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적을 때는 너무 이번 문제를 보고 자, 나머지 빼기 좀 이따 하시고 마무리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기본적인 건 무조건 삼각형으로 쪼개세요. 우리가 지금 구한 공식이 삼각형 넓이가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삼각형으로 모든 도형은 다 쪼개갖고 구하신 게 고등학교는 기본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사각형 자체로 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됐니? 자, 어쨌든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줬는데 이 변의 길이가 A고요. 요 변의 길이가 B예요. 다음 이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의 성질 먼저 요 각의 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파이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신 성질이니까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으면 삼각형 몇 개? 2개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어때? 같지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두 변과 무슨 각 줬어? 끼인 각이잖아. 그럼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다음 A 곱하기 B 곱하기 다음에 뭐?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삼각형 공식 알려드린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두 변과 끼인 각입니다. 나머지 그거 변형이야. 걔를 기억하고 가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런 삼각형 넓이가 몇 배 나오니까 2배 나오니까 2분의 1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됐나요? 이게 평행사변 넓이. 끝? 됐죠? 됐죠? 다음 두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와
점비를 연구하다가 그런 목적이 있는 대각선입니다. 다음에 대각선의 선이 2분은 가게 크기 할 때. 얘는 유형이 딱 정해진 거야. 어떤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가 뭐하고 뭘 알고 있냐면 요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 표현 이해갔니?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사이에 무슨 각을 끼인 각의 크기를 안다면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그러면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퍼랭이 대각선의 길이를 P라고 얘기하고 다음 얘를 P라고 합시다. P라고 얘기하고 뻘갱이 대각선의 길이를 예를 들어 Q라고 표현하게 되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P 곱하기 Q 곱하기 사인 세타가 아니라 여기에다 2분의 1만 갖다 붙이고 됐니? 이렇게 붙이는 게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원리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 같은 경우에 뭐 이건 복잡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왜 얘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퍼랭이 대각선 다음에 이렇게 또 뻘갱이 대각선 이렇게 이었을 때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원리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퍼랭이 대각선의 평행선을 그어. 다시 퍼랭이 대각선에 무슨 선을 그는다고? 평행선을 그어. 평행선을 요 바깥에 이렇게 점 지나가게 하나 긋고 다음 여기에도 밑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 다.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마찬가지로 뻘갱이 대각선의 평행선 그어. 이해갔니? 뻘갱이 대각선의 평행선과 뻘갱이 대각선의 평행선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정도로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그리시라고. 됐어? 그렇다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의 하나의 도형이 뭐가 나올까? 얘하고 뭐해? 얘하고 뭐해? 그럼 이 도형이 뭘까요?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음 얘 뭐 될까? 얘 뭐 될까? 얘 뭐 될까? 그렇지. 그럼 얘네들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때 주어진 각의 크기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한다 그랬어? 세타지. 그럼 여기도 뭐 나오는 거야? 세타야. 그럼 얘는 뭐 나오겠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해갔니?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퍼랭이 변의 길이를 각각을 얘를 A하고 B라고 놓고요. 얘를 다음에 뭐라고 놓느냐면 C하고 D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얼마? P가 될 거고요. 다음 C 플러스 D는 뭐가 될 거야? Q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 지금 원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4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의 얼반이 되는 거야. 절반이 될 거거든. 예, 갔어 안 갔어? 자 그럼 첫 번째 평행사변형을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돌겠습니다. AC잖아. 그럼 얘는 두 변과 끼인 각 줬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 표현 됐어 안 됐어? 이건 평행사변형이에요. 다음 이거의 절반 될 테니까 전체. 두 번째 얘는 뭐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뭘로 표현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랑 똑같을 거야. 다음 플러스 세 번째 요놈의 식기는 B 곱하기 D 곱하기 사인 세타겠지요? 다음 마지막 놈의 식기는 A 곱하기 D 곱하기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다 사인 세타는 동일하니까 밖으로 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를 뺐습니다. 그럼 얘는 AC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AD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은 공통이야. 누가 공통이야? C가 공통이니까 빼서 묶으면 뭘로 표현돼? A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얘네 둘도 공통이야. 누가 공통이야? D가 공통이니까 빼서 묶으면 A 플러스 B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 다 또 누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B가 공통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다음에 C 플러스 D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였으니까? P였고요. C 플러스 D가 얼마였으니까? Q. 거기에다 그럼 뭐 곱하시면 돼? 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얘는 딱 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닌 나머지 사각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삼각형으로 다 뭐해라? 쪼개놓고 계산해라. 표현 이해 갔지야? 됐냐 안 됐냐? 됐니? 오케이. 정답? 자 요거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찍고 집에 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찍고 집에 가서 정리하셔도 돼요. 지금 안 하실 거면. 자 찍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뭘 해오시냐면 이 공식들을 최대한 외워오세요. 외울 수 있는 기본 공식들을. 그래야 문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 갔지요? 오늘 숙제는 아까 알려드린 그 뭐였니? 거기 뭐야? 삼각함수 그 뒷부분 마무리 해오시고 클리닉 교재.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 교재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삼각함수 클리닉 교재만 정규 시간에. 이해 갔지요? 그거 챙겨. 아니다. 우리 삼각함수 원래 교재에서 안 했잖아. 활용 쪽. 원교재에서 이거 안 했지. 같이 챙겨오셔야 됩니다. 두 번 다 같이 챙겨오세요. 다음 시간에. 됐지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